논어 게시편 해설 강의 특강 게시편 1장 해설 교사자 오늘은 논어 게시편의 첫 번째 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염유와 자로가 공자에게 계시가 전유를 정벌하려 한다고 알리는 장면이죠. 염유와 자로는 계시의 명령을 받들어 전유를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공자는 이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학생 공자는 염유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나요? 교사 맞습니다. 공자는 전유가 옛날에 선왕이 지정한 제주이고 노나라 경내에 있는 사직의 신하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전유를 공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습니다. 이때 염유는 계시의 명령이라고 변명했죠. 공자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학생 공자는 염유의 변명을 비난했겠죠. 교사 마세요. 공자는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백성의 불평등과 가난 그리고 불안함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전유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평안하게 하고 덕을 쌓아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따르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공자의 중요한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학생 나라를 다스릴 때 힘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덕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가르침인 것 같습니다. 교사 그렇습니다. 공자는 분자가 나라를 다스리는 때에서 덕을 중시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도 지도자들이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기 위해 필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계시편 2장 해설 교사 다음은 계시편 2장입니다. 공자는 천하에 도가 있으면 예약과 정벌이 천자로부터 나오고 도가 없으면 제후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도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학생도는 올바른 질서나 법칙을 말하는 것 같아요. 교사 맞습니다. 공자는 도가 있는 세상에서는 예와 그리고 정벌이 천자 즉 최고 권위자에게서 나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도가 없으면 제후나 대부 심지어 가신들까지도 정치를 논하게 되며 이는 결국 나라를 이기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 가르침은 무엇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학생 올바른 질서와 권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교사 그렇죠. 공자는 질서와 권위가 바로 서야 나라가 안정되고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도 법과 질서 그리고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계시편 선장 해설 교사 이어서 계시편 선장을 보겠습니다. 공자는 노나라가 정치 권력을 잃은 지 5대, 정치가 대부의 손에 들어간 지 4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삼환의 자손이 미약해진 이유도 설명했죠. 공자의 이 말은 무엇을 경고하는 것일까요? 학생 권력이 대부에게 넘어가면서 나라가 약해졌다는 경고인 것 같습니다. 교사 맞습니다. 공자는 정치 권력이 올바른 손에 있어야 나라가 강성해진다고 본 것입니다. 이는 지도자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나라가 약해지고 혼란스러워진다는 것을 경고한 것이죠. 이 가르침은 오늘날 정치 지도자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계시편 4장 해설 교사 계시편 4장에서는 공자가 유익한 벗과 해로운 벗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벗이 유익하고 어떤 벗이 해로운지 설명해 볼까요? 학생 유익한 벗은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 견문이 넓은 사람이고 해로운 벗은 올바르지 않은 사람, 좀 잘하는 사람, 말만 잘하는 사람입니다. 교사 정확합니다. 공자는 유익한 벗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해로운 벗은 우리의 도를 흐리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도 어떤 사람과 교류할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학생 친구를 사귈 때 그 사람의 성품과 태도를 잘 살펴야겠어요.
유익한 친구와 함께하면 서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사 그렇죠. 친구를 사귈 때도 신중하게 선택하고 좋은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게시편 5장 해설. 교사 이번에는 게시편 5장입니다. 공자는 유익한 즐거움과 해로운 즐거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유익한 즐거움은 무엇이고 해로운 즐거움은 무엇인지 설명해 볼까요? 학생 유익한 즐거움은 예약을 절도에 맞게 즐기는 것, 남의 착한 점을 말로 칭찬하는 것, 어진 벗을 많이 사귀는 것이고, 해로운 즐거움은 교만하게 즐기는 것, 편안하게 노는 것, 잔치를 즐기는 것입니다. 교사 맞습니다. 유익한 즐거움은 우리를 발전시키고 해로운 즐거움은 우리를 타락시킵니다.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학생 즐거움도 절제하고 다른 사람의 장점을 칭찬하며 좋은 친구들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겠어요. 교사 그렇죠. 즐거움도 절도 있게 그리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즐겨야 합니다. 게시편 6장 해설. 교사 게시편 6장에서는 군자를 모실 때 저지르기 쉬운 3가지의 허물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허물들이 있었나요? 학생 말할 차례가 되지 않았는데 말하는 것을 조급하다고 하고 말할 차례가 되었는데도 말하지 않는 것을 숨긴다고 하며 안색을 살피지 않고 말하는 것을 눈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사 맞습니다. 이는 오늘날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도 중요한 가르침이 됩니다.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학생 상황을 잘 파악하고 적절한 타이밍에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겠어요. 특히 상사나 선배와의 대화에서요. 교사 그렇습니다. 적절한 타이밍과 태도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시편 7장 해설. 교사 게시편 7장에서 공자는 군자가 3가지 경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것들일까요? 학생 젊었을 때는 혈기가 안정되지 않았으므로 여색을 경계하고 장년이 되어서는 혈기가 강성해짐으로 싸움을 경계하며 노년이 되어서는 혈기가 쇠약해졌으므로 욕심을 경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교사 맞습니다. 공자는 각 연령대에 맞는 경계할 점들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도 나이에 맞는 경계할 점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학생 각 나이에 맞는 경계할 점들을 잘 알고 그에 따라 자신을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교사 그렇습니다. 각 연령대에 맞는 경계할 점들을 잘 알고 그에 따라 자신을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시편 8장 해설. 교사 게시편 8장에서는 군자가 3가지 두려워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일까요? 학생 천명을 두려워하고 대인을 두려워하며 성인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교사 맞습니다. 공자는 군자가 존중해야 할 3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도 중요한 덕목입니다.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학생 천명을 두려워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을 존중하는 것이고 대인을 두려워하는 것은 훌륭한 사람을 존경하는 것이며 성인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은 지혜를 존중하는 것 같습니다. 교사 그렇습니다. 자연의 법칙을 존중하고 훌륭한 사람을 존경하며 지혜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시편 9장 해설. 교사 게시편 9장에서는 사람의 학문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학생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사람은 상급이고 배워서 아는 사람은 그 다음이며 곤란을 겪어서 배우는 사람은 또 그 다음이고 곤란을 겪고도 배우지 않으면 하급이 된다고 했습니다. 교사 맞습니다. 공자는 학문을 통해 성장하는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도 배움의 중요성을 시사합니다.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학생 학문을 통해 계속 성장하고 어려움을 겪더라도 배우려고 노력해야 할 것 같아요. 교사 그렇습니다. 학문을 통해
성장하고 어려움을 겪더라도 배우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시편 10장 해설. 교사 게시편 10장에서는 군자가 9가지 생각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것들일까요? 학생 사물을 볼 때는 분명하게 볼 것을 생각하고, 들을 때는 똑똑하게 들을 것을 생각하며, 얼굴빛은 온화하게 할 것을 생각하고, 태도는 공손하게 할 것을 생각하며, 말은 충성스럽게 할 것을 생각하고, 일할 때는 공경스럽게 할 것을 생각하며, 의문이 있으면 물을 것을 생각하고, 분할 때는 화를 낸 뒤에는 어려움을 생각하며, 이득을 얻을 것을 보면 의로운 것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교사 맞습니다. 공자는 군자가 이 9가지를 항상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도 중요한 덕목입니다.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학생 매사에 신중하고 공손하게 행동하며, 의문이 있을 때는 질문하고, 이득을 취할 때는 의로움을 생각해야 합니다. 교사 그렇습니다. 매사에 신중하고 공손하게 행동하며, 의문이 있을 때는 질문하고, 이득을 취할 때는 의로움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시편 11장 해설. 교사 게시편 11장에서는 선을 보고 이를 추구하는 자세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학생 선을 보거든 간절하게 추구하고, 선하지 않은 것을 보거든 끓는 물을 만지는 것처럼 조심하고 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교사 맞습니다. 공자는 선을 추구하는 자세와 나쁜 것을 피하는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도 중요한 덕목입니다.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학생 선한 일을 보면 적극적으로 따라가고, 나쁜 일을 보면 즉시 피해야 합니다. 교사 그렇습니다. 선한 일을 보면 적극적으로 따라가고, 나쁜 일을 보면 즉시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시편 12장 해설. 교사 게시편 12장에서는 재경공과 배기와 숙제를 비교하며 덕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나요? 학생 재경공은 말 사삼피를 가지고 있었으나 죽을 때 백성들이 덕이 있었다고 칭송하지 않았고, 배기와 숙제는 굶어 죽었으나 백성들이 오늘날까지 칭송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교사 맞습니다. 공자는 물질적인 부유함보다 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도 중요한 교훈입니다.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학생 물질적인 성공보다 도덕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교사 그렇습니다. 물질적인 성공보다 도덕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시편 13장 해설. 교사 게시편 13장에서는 진왕이 부친의 가르침에 대해 물은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가르침이었나요? 학생 백원은 아버지로부터 시와 예를 배우라는 가르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시를 배우지 않으면 말을 할 수 없고, 예를 배우지 않으면 세상에 존립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교사 맞습니다. 공자는 시와 예를 배워야 말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세상에 존립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도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학생 시와 예는 현대 사회에서 지식과 예절로 바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식과 예절을 갖추어야 사회에서 존립할 수 있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교사 그렇습니다. 지식과 예절을 갖추는 것이 현대 사회에서도 중요합니다. 게시편 14장 해설. 교사 마지막으로 게시편 14장에서는 나라의 임금과 아내를 부르는 호칭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학생 나라의 임금이 자신의 아내를 부를 때는 부인이라고 칭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 앞에서는 과소군이라고 칭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교사 맞습니다. 이는 존칭과 호칭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학생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예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교사 그렇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예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시편 종편 교사 오늘 논어 게시편을 통해 많은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공자는 덕국을 통해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평안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는 덕을 중시하고 국민을 평안하게 다스려야 하며 우리는 각자 올바른 사람들과 교류하고 유익한 즐거움을 통해 성장하며 각자의 위치에서 올바른 덕목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가르침을 바탕으로 일상생활에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